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6년 1월 10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넘버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번호판 시세가 좀 있습니까? 예, 인천을 필두로 해서 인천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이나 제주도는 소폭 하락했어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인천은 1억 2,600만 원, 전주 대비 1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6,300만 원, 광주는 1억 4,700만 원, 대전은 1억 2,4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1억 1,0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8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네, 대표님 인천이 갑자기 이렇게 콱 오른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확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셨는데 물건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나는 얼마라도 더 돈을 낼 테니까 좀 빨리 좀 잡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동안 교육 받은 게 지금은 1년간 유효하잖아요. 네. 그 교육 받은 게 1년이 지금 턱 밑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이 요즘 뭐 어쩔 수 없이 막 달라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동안 기다렸다가 교육 받았는데 교육 받은 1년 동안 개인 택시를 준비해서 샀어야 되는데 너무나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급해진 거죠. 예, 네. 예. 그럼 대표님 매매 상사에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23명, 네. 23명 정도 대기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인천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은 더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교육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교육 받고 오시는 분 플러스 기존의 대기자들이 합쳐지니까 인원수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매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당분간은 오름세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시간 여유를 갖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택시 양수 교육만 받으면 바로 살려고 오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매매상사 한 곳만 다녀서 한 곳에만 접수하면 문제가 그래도 덜 되는데 이분들이 10분이 매매상사 10곳을 갔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10대인데 가수요가 100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매매상사에서 다 가수요가 걸리니까 실질적인 필요한 매물은 10대지만은 이분들이 10사람이 10군데를 돌아다니면 100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예.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작하시지 말고 교육 받고 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좀 조율을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도 인천 개인 택시 넘버의 시세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거로 보세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인천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꾸준히 지금 늘고 있잖아요. 다른 도시는 인구가 주는데 인천만큼은 인구가 자꾸 늘고 지금 가장 개인 택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편의점도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편의점 폐업률이 지금 900곳이 넘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편의점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월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선택하는 거죠. 택시 같은 경우는 면허권 값이 살아있고 차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선택해서 택시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대표님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인천이 거의 같이 움직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서울은 안 움직여도 인천은 따로 움직여 버리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좀 다른 점은 지금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판매에 대해서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시 쫓기는 거죠. 파는 매물과 사는 매물이 역비례가 난 거죠. 예. 네. 대표님이 그 좀 조언을 해줘야 될 게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실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대시하지 말고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는 막연히 아무 준비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의 내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 받자마자 와가지고 대출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는 급해지는 거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면허권이 빨리 안 되니까.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개인 택시 면허권 들어가서 차까지 받는 데는 거의 한 달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차를 먼저 선 주문하고 면허권은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너나 나나 다 사자고 달려들면 면허권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가수요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다들 급하니까 이 매매상이 없으면 다른 매매상이 하고 몇 군데를 거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매물보다 곱하기 10이 돼버리는 거죠. 10사람이 가면은 10대가 100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만 지금 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십 명이 사러 돌아다니니까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실매물은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가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결국 급한 사람들이 그 인천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죠. 금액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시를 해요. 네. 나는 얼마도 더 낼 테니까 빨리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예. 그럼 대표님, 대전하고 제주는 왜 저렇게 또 빠졌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충남권이 이제 묶인다는 그 예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여파에 가지고 소폭 내렸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시즌이 아니잖아요. 비시즌에 접어들다 보니까 택시 수익이 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예. 대전하고 충남이 통합되더라도 단기간에 택시 영업 구역이 조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요. 당장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 같은 도시도 그러죠. 전남하고 광주하고 통합 논의가 들어간 지 꽤 됐는지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권 문제도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통합되더라도 택시 면허권 값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 제주도는 항상 겨울에 좀 개인 택시 넘버 시세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관광 시즌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왔을 때는 수익 면에서 좀 나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비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빠지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없어요. 네. 제주도로 이사 가면은 1년 살지 않아도 개인 택시를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제주도가 들쑥날쑥하는 게 좀 있죠. 네. 예. 이제 종합해서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타 도시는 그렇게 크게 오를 도시가 없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더 소폭 상승 예상되는 도시예요.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예. 대표님, 나는 서울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차량 대수가 좀 많잖아요. 네.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버텨주는 거죠. 예. 이번 주 개인 택시 매매권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의정부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인데, 이분은 서울 택시 살 수 있는 자격도 되고 의정부 택시 살 수 있는 자격도 되는데, 저거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서울 택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택시 사세요.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택시 하시는 분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짝에서 그랬나 봐요. 그 기사님이 자기네들은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의정부 택시를 사라. 그래가지고 의정부 택시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 택시를 운영해 보니까 시간당 10,000원이 안 나오더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 때 1억 8천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1억 4천이라도 팔고 서울 택시를 다시 사야겠다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 61세가 안 돼가지고 팔지도 못하는 거죠. 어차피 61세 될 때까지는 이분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우리 사장님이 서울 택시 사라고 했을 때 서울 택시를 샀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도 없이 덜컥 의정부 택시를 사가지고 지금 낭패를 보는데, 의정부 쪽에서 택시를 사려고 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 절대 사지 마시고 법인 택시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체험을 해가지고 그 수익면을 따져받고 개인 택시를 사라고 꼭 방송을 좀 해달라고 몇 번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네. 예. 의정부가 실제로 개인 택시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나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호황이었는데, 지금 미군 부대가 다 이사 갔잖아요. 그리고 서울 오고 인접하다 보니까
예, 서울 사시는 분들이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그 인근 도시로 내려가서 의정부 쪽에도 많이 사세요. 의정부 쪽이나 일산이나 파주 쪽이나 그 유성도시 쪽에 살다가 아침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콜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역비례 형상이 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영업을 하신다고 서울 면허권을 사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사시는 거죠.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그 서울 지방 근처 지방에 가서 사시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서울 택시 하시는 분이 의정부에 많이 사신다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택시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집값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의정부가 집값이 좀 싸니까 서울에 영업권은 두고 의정부에서 주거를 한다. 내가 말씀을 드렸더만 자기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했다고 꼭 방송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의정부 택시 하기 전에 법인 택시를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방송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산 쪽에도 서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사시면서 서울 택시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서울 택시를 팔고 인천 택시로 다시 갈아타요. 네. 요즘은 인천이 좀 더 서울보다 여건이 나으니까 다시 바꿔 타는 거죠. 예.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주야간 근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간이랑 야간 수입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개인 택시는 일하는 패턴들이 다 틀리죠. 주간에 하는 사람, 야간에 하는 사람, 점심에 나와서 좀 늦게까지 하는 사람 따지면은 주간과 야간의 평균적으로 차이점은 평균적으로 7, 8만 원 차이 정도 나요. 네. 할증이 붙으면은 주간보다 야간이 15만에서 18만 원도 정도 더 매출을 올리는 거죠. 주간은 딱 정해진 시간 아침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만 이러지만은 야간 같은 경우는 할증을 찍고 다니잖아요. 할증을 찍고 다니니까 저녁 시간대는 25만원에서 30만 원까지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주간하고 야간 차이점은 한 달에 한 2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네. 예. 한 달 200만 원이면 엄청 크네요. 택시에서 200만 원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그럼 야간만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야간만 하게 되면 문제점은 몸이 못 버티는 거죠. 일단은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네. 전에는 아침에 나와서 이러고 저녁에 가서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나오는데 야간만 하면은 자야 할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젊었을 때는 2, 3년간은 거뜬한데 2, 3년이 지나면은 허리도 아프고 목 어깨 그래서 병원 신세를 많이 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뒤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지속된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치료비도 나가게 되면은 수익도 많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예. 건강 말고 또 야간 리스크가 있나요?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는 주로 늦은 시간에 이러게 되면은 금,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유흥가에 손님들이 좀 많죠. 그런데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10명이라면 벌써 30명은 술에 취해 있고 차에서 토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청소비 15만 원 정도 달라고 해서 받는데 그것도 강제성이 없어갖고 주문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데 한번 차에서 토를 하게 되면은 이 냄새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러면 다른 손님이 탔을 때 아무리 페브리치 뿌리고 해도 냄새가 나면 다른 손님이 싫어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손님이 그러고 술을 좀 드시면 난폭해지죠. 난폭해져 가지고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비 쪽으로 돌아간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입장으로는 똑같은 거리 똑같이 가도 술 취한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죠. 예. 야간을 하면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요, 야간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술 취하는 분들은 이성을 상실할 때가 좀 있잖아요. 예. 뒤에서 구타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술 취하지 않은 분이 구타하겠냐고요. 술 취했으니까 자기 이상을 상실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럼 주간은 어때요? 주간은 아무래도 출퇴근 손님을 보고 일찍 끝나니까 좋죠. 그러나 수익이 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죠. 주간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좀 많이 막히잖아요. 미터기 막히면 시간 거리 병산제에서 미터기는 돌아간다라도 미터기 요금은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는 콜이 좀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콜 받기도 어려운데 이게 주간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많이 하시는 거죠. 충전 시간 때문에 주간에 일찍 해서 저녁에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죠. 예. 주간을 하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나요? 주간 오면은 아무래도 저녁은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야간을 하게 되면은 식구들 얼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식구들 다 자는데 본인은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서로가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간보다는 주간이 저 일하기는 편한데 수익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죠. 네. 예. 요즘 기사님들의 트렌드는 어때요? 주간을 많이 해요? 야간을 많이 해요? 젊은 층들은 야간 쪽을 많이 하는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주간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간으로 일을 바꾸는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개인 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되고 노는 날 운동은 필수고 그리고 과한 음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인천의 개인 택시가 서울에 가서 사고 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졸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감기 걸리시던 분들은 감기약 먹고 운전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10일입니다. 인천이 1억 2,600만 원으로 15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하고 제주도가 조금씩 빠졌는데 그 외 지역은 뭐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이렇게 자기 선호하는 그 패턴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 신체 리듬에 맞는 걸 갖다가 근무 주기로 삼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